안녕하세요. 영화 유튜버 가운데 아마 가장 특별관 돌비 시네마를 사랑하지 않을까 싶은 매운남입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화이트보드 판에서 제가 좀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드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가장 최근에 제가 데이미안 샤젤 그 라랜드 감독 신작이죠. 그 영화 바벨론을 보고 상당히 감명이 깊어서 마침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을 했죠. 그래서 바빌론 영상을 막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바빌론도 사실 돌비에서 내렸어요. 한 주 만에. 아무튼 바빌론 얘기는 바빌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바빌론에 이어서 이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I'm King of the World! 뭔지 아시죠? 영화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영화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재개봉을 했습니다. IMAX, 돌비 시네마 이렇게 특별관을 포함해서 일반관까지 재개봉을 이렇게 하는데, 타이타닉이 얼마나 대단한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얘기가 길어지고 영상에서 이탈을 하시겠죠. 그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타이타닉이 얼마나 대단한가, 수식어가 많지만 그냥 직전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 먹었던 영화입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1위는 또 같은 감독님,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의 아바타죠. 타이타닉이 당시에 제작비도 최고였어요. 2억 달러로 가장 많이 돈을 쓴 영화였고, 재밌는 게 타이타닉 선박을 건조한 비용보다 더 많이 든 비용이 2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최고의 제작비를 베팅을 해서 무려 11배 22억 달러를 벌였죠, 전 세계에서. 진짜, 얘기하면서 소름 돋는데, 저는 진짜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에 진짜 상업영화의 제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아바타 물의 길, 장난 아니잖아요. 탑5에 지금 아저씨 영화만 3개예요. 타이타닉을 아마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타이타닉을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 나이든 기타 등등의 이유에 의해서. 두 번째는 제가 여기 포함되는데 봤어. 근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98년에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8년이면 언제야. 근데 이게 또 지금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엄청 빠듯한데, 제가 이 영상을 좀 급하게 찍고 아마 자막을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사실상 딱 일주일 상영합니다. 바빌론이랑 똑같아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딱 일주일 할 겁니다. 왜냐면은 2월 15일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앤트맨 3,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가 개봉을 하고, 당연히 마블 영화이기 때문에 몰아줘야죠, 특별관을. 실제로 돌비 시네마 확인해 보니까 15일부터는 앤트맨 3로 싹 앤트맨 3만 있습니다, 시간표에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이타닉 재개봉은 사실상 딱 일주일 상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좀 찍게 됐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어쨌든 저의 좀 역할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돌비 시네마 쳐돌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만한가? 두 번째는 조금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건데 특별관에서 볼만한가? IMAX에서 볼만한가? 돌비에서 볼만한가? 4DX에서 볼만한가? 요 얘기를 저는 주로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은 타이타닉이 상영 자체도 워낙 짧게 하긴 합니다만, 진짜 내가 타이타닉을 딱 한 번 볼 건데 제대로 된 관에서 딱 한 번 제대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은 하나의 영상에 제가 목차를 다 나눠 놓을 거지만 1, 2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타이타닉 재개봉을 왜 극장에서 봐야 하는가? 두 번째는 제가 제목에도 써놨지만 왜 돌비 시네마에서 타이타닉을 봐야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타닉을, 나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냥 안 써도 될 것 같아. 타이타닉을 지금 빨리 얘기를 해야 돼. 쓸 시간이 없어. 첫 번째, 타이타닉을 왜 극장에서 봐야 되는가? 왜 봐야 되는가? 요거는 요번 타이타닉이 왜 재개봉을 했는가랑 사실상 똑같은 말이에요.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포스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개봉 25주년 기념 상영입니다.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98년도에 개봉하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2023년 대혐오의 시대이자 대취향 존중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딱 25주년이 됐고, 이게 조금 사골타닉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는데, 사골타닉일 수 있는 거는 세 번째 재개봉이에요. 첫 번째는 2012년에 그 당시에 타이타닉이 재개봉을 3D, 발음 왜 이래? 3D 버전으로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타이타닉 3D 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재개봉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5년 전인 2018년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때 20주년을 썼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5년이 지나서 25주년 기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니 또 세 번째
또 재개봉이냐 사골타닉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거 재개봉한다고 할 때 이걸 뭐 아바타 리마스터링은 알겠는데 이걸 왜 굳이 재개봉을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25주년이라서 재개봉을 한다, 첫 번째. 근데 중요한 거 두 번째인데 4K 3D 리마스터링을 한 버전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한번 쓰겠습니다. 4K HFR HDR 버전입니다. 이 버전으로 리마스터링이 된 버전으로 재개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이 상영 스펙이 아바타랑 아바타 이번 물의 길과 동일한 스펙이라는 겁니다. 아바타 1은 뭐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은 아바타 2 상영 전에 테스트베드 역할이기 때문에 요거를 틀어봄으로써 아바타 2 와이드 릴리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아바타 자체는 너무나 이해를 하겠는데 타이타닉을 굳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임스 카메론 온께서, 우리 카메론 온께서 상당히 누구보다도 현재의 극장 트렌드를 잘 읽고 계시지 않나. 어찌됐건 간에 현재 극장 트렌드는 뭡니까? 극장에서 극장용 영화, 극장에서 봤을 때 시청각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영화를 개봉하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러 가잖아요. 많은 영화들이 잘 안 돼도 아바타 2는 결국 1000만을 넘었습니다. 이게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사골탄이 또 재개봉이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 상영 스펙이 요번에 아바타 2랑 똑같은 스펙으로 재개봉을 해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걸 쓴 김에 간단하게 이게 뭔 소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돼. 일단 4K죠. 당연히 타이타닉은 4K로 촬영하지 않았겠죠. 98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2K로 촬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선명한 4K로 요거를 업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4K로 업스케일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K가 4K가 됐고 HFR과 HDR이라는 두 가지가 새로 붙었습니다. HFR부터 얘기해 볼게요. HFR은 High Frame Rate 입니다. FPS라는 이거 게임 말고 FP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기본 영화의 화면은 24fps로 찍습니다. 근데 HFR은 요 24fps를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48fps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당장 뭐 아바타2가 같은 스펙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바타2에서도 HFR, 돌비 시네마나 아이맥스, 용화맥에서 보신 분들 비롯해서 아이맥스에서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일부 장면에서 빠르게 바뀌는 장면들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HFR이 적용된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48fps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가변 프레임. 이게 뭐 자꾸 프레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아이폰 쓰니까 아이폰을 하고 치면은 동영상을 찍을 때 30이라고 처음에 써있죠, 동영상. 근데 한 번 더 누르면은 60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30이랑 60을 찍을 때 차이를 느끼시겠지만 60이 좀 부드럽죠. 그게 바로 프레임이고, 프레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카메론 온께서 인터뷰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이거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밝혔는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가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도입하신 이유는 이제 3D 상영을 할 때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 딱 아바타2에서 그런 액션 장면들, 막 이렇게 뭐 탈 것, 새? 아무튼 그거 탈 때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게 쓰인 건데, 이걸 사실 패닝샷이라고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지나가는 자전거 탄 사람 이렇게 잡는 샷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심하게 발생하는 이제 화면 떨림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셨어요. 왜 러닝타임 전체를 48fps로 안 하고 왜 가변 프레임을 했지? 그 이유는 48fps로 다 이거를 해버리면은 영상이 되게 부드럽긴 한데 어색해져요. 예시를 말씀드리면 그 이안 감독 아시죠? 라이프 파이랑 이제 브록백 마운틴이나,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제미니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윌 형, 싸대기 형, 우리 윌 스미스가 나온 작품인데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작품을 왜 얘기하냐면은 120프레임으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국내에선 60프레임으로 아마 상영을 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보진 않아서, 유튜브에서 그 제미니맨 60fps라고 치시면 영상들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딱 알아요. 그걸 소프오프라 이펙트라고 하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아무튼
일반 영상기는 24프레임 상영이고요. 돌비 시네마는 크리스티 최신 4K 레이저 프로젝터를 돌비 비전용으로 개조한 걸 씁니다. 그래서 돌비 시네마는 48프레임을 상영할 수 있는 영상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HDR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DR은 이것도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입니다. 색감, 밝기, 명암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최대한 가깝게 밝기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는 거죠. 더 선명하고 더 실감나고, 그쵸? 4K HFR HDR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돌비 시네마에서 타이타닉 재개봉 요번 리마스팅 버전을 봐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4K HFR HDR 이 상영 스펙을 100%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상영관이 바로 돌비 시네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매할 때 두 특별관 다 예매해 보신 분들은 진작에 눈치채셨겠지만 표기부터 일단 달라요. 표기부터 4K HFR HDR을 쓰는 곳이 유일하게 돌비 시네마가 유일합니다. 용화맥 예매할 때 보시면 4K HFR HDR을 안 써있어요. 그냥 IMAX 레이저 3D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3D를 안 썼네. 3D. 생각을 해보면 표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CGV 용산 IMAX 같은 경우도 4K HFR HDR 3D 상영을 한다면 똑같이 표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표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스펙으로 상영하는데 표기를 해놓는 게 마케팅 측면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표기를 일단 안 하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타이타닉 요번 재개봉 버전을 아직 못 봤어요. 돌비 시네마를 못 갔는데, 일단은 요번 아바타 2랑 다르게 시간도 너무 빠듯하고, 솔직히 제가 본다면 보는데 용화맥 남돌비 코돌비 이 전 포맷을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걸 정리해서 영상까지 하면은 이미 앤트맨 3가 다 그냥 돌비고 IMAX고 다 그냥 깔린 후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서 다 관람을 못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아바타 2랑 상영 스펙이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다 봤어요. 코돌비 시사회로 봤고, 용화맥, 용포디, 남돌비까지 제가 이렇게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같으니까 이 아바타 무래기를 완전히 보여주는 상영관이 바로 타이타닉 요번 재개봉 리마스터링 버전을 제대로 보여주는 상영관이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 이번 타이타닉의 핵심은 뭡니까? 아이씨, 묻었어. 탑건 매브릭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사운드랑 효과음, 직전 지금 베빌론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죠. 그리고 아바타 무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상에서도 3D가 핵심이었다고 봐요. 이번 타이타닉은 영상이죠. 영상이면 요게 다 영상에 관련된 거잖아요. 다 하나씩 말씀드려보면은, 일단은 HFR. 제가 원래 알고 있기로는 용화맥의 영상기 스펙상 4K랑 HFR을 같이 못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HFR을 하려면은 요게 2K가 돼야 되고, 4K를 하려면 HFR을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온라인상에서 CGV 고객센터랑 커뮤니케이션 한 거를 올리셨어요. 한 분이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3차례 리플라이가 있었는데, 결론은 4K HFR이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CGV 측에서. 그리고 제가 봤잖아요. 이거 아바타 2를 봤잖아요. HFR은 들어갔어요, 확실히. 용화맥에서 봤을 때 돌비에서 보고 용화맥을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데, 용화맥도 HFR이 적용이 된 상영이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HFR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HFR이 좀 호불호가 갈려요. 왜냐면은 보다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몰입을 깬다, 좀 이상하다, 이질감이 느껴진다라고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조금 생소하잖아요. HFR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까메론 옹 영화 말고는 우리가 본 일이 잘 없어요. 호빗 정도 아니면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어색해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고, 두 번째는 이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HFR이 쓰이는데 어떻게 쓰일까? 중요하게 쓰일까? 영향을 많이 줄까는 저는 미지수예요. 아바타 2에서 HFR이 쓰인 거는 여러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션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근데 타이타닉은 드라마 아닙니까? 액션이 있나? 부딪힐 때 HFR을 쓰시려나? 글쎄요. 어쨌든 이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어딜 가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영상에서 결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용화맥에서 제가 봤을 때 4K라고 응답은 줬지만,
솔직히 말해서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돌비 시네마의 돌비 비전 미만 잡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랬어요. 그래 2K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뭐 그렇게 리플라이를 하니 CV 측에서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무리 이제 용화맥이 4K 듀얼 레이저 영상기를 쓴다고 해도 이게 4K의 최대치구나, 이 위에는 돌비 비전이 있구나, 이게 갭이 크구나,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4K라고 할지언정 설령 제 생각엔 그것은 이 HDR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용화맥이랑 돌비 시네마랑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사운드고요. 두 번째로 큰 게 저는 뭐 사실 뭐 듣는 거 보는 거밖에 없긴 합니다만, 두 번째가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의 선명도와 밝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돌비 시네마가 극장용 HDR 기술을 독점으로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달랐다.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우리가 TV 코너 막 뭐 마트든 이런 데 가면은 되게 막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엄청 선명한 일부러 영상 틀어놓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보다가 우리 집 TV 보는, 물론 가정용 TV도 많이 상향화가 됐지만, 상향 평준화가 됐지만 약간 그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쨍함과 알록달록함이 달라요. 사실 이 쨍함과 알록달록함 그리고 명암까지 제가 돌비 시네마에서 돌비 비전을 볼 때 이 잣대가 세 가지거든요. 명암, 어두운 데서 얼마나 잘 보이나, 그런 명암의 대비가 얼마나 극명하게 보이나, 그리고 얼마나 쨍한가, 그리고 조금 스페티프하게 들어가서 얼마나 알록달록한가, 나무는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바다는 얼마나 퍼렇고 보면서 시원해야 돼요. 그리고 막 화염 막 이렇게 뭐 탑건 매브릭을 치면은 막 이렇게 착륙할 때 이렇게 끄슬리면서 불똥이 튀잖아요. 불꽃이. 그게 얼마나 주황빛인가, 요거거든요. 근데 돌비 시네마는 그러했지만 용화맥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회색 필터를 좀 껴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답답해요. 쨍하지도 않고 알락달락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새삼 느꼈어요. 영화맥에서도 보고 돌비에서도 봤지만, 돌비에서 영화맥 보고 남돌비를 간 건, 남돌비에서 아바타 2 볼 때 야, 이게 이 영화가 이렇게 알록달록했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런 장면이 있었나? 그러니까 안 보였던 장면이 워낙 이렇게 생생하니까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HFR은 뭐 둘 다 있어. 솔직히 뭐 대동소이야. 근데 이 4K HDR에서 이 용화맥과 돌비 시네마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다는 거예요. 뭐 3D? 3D도 솔직히 말해서 돌비가 훨씬 더 구현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용화맥은 좀 밋밋한, 전반적으로 밋밋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좀 줌인을 하면은 조금 뭐 그 효과가 느껴지는데, 전체를 보여주면 상당히 밋밋하게 느껴져서, 이것도 HDR 탓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건 있어요. HFR만큼 요번 타이타닉의 3D도 솔직히 저 잘 모르겠는 게, 타이타닉 3D 그 버전 개봉했을 때 봤는지 기억이 안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보신 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바타 2 같은 경우야 3D의 레퍼런스급 영화잖아요. 아예 설계 자체가 3D 영화라서 설계가 된 영화인데, 타이타닉 그렇지 않고 어쨌든 후작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내가 솔직히 HFR이나 3D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결국은 4K랑 HDR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용화맥과 돌비 시네마가. 사운드야 뭐 돌비 시네마랑 용화맥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사운드라고 했는데,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요즘 AI가 핫하다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용화맥은 그냥 스크린에서만 조금씩 들려요.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예요. 뭐 돌비처럼 뭐 출력이 막 와 쩐다, 뭐 의자를 관통하거나 발바닥 울리거나 그런 거 전혀, 아시잖아요. 둘 다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돌비입니까 코돌비입니까? 솔직히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까운 데를 가셔라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되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남돌비 코돌비의 갭보다 돌비 시네마와 그 밖의 관의 갭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일단 전국 5개 돌비 시네마를 가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굳이 코돌비 남돌비 어딜 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하는 게,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저희 집에서. 물론 남돌비를 더 많이 가긴 해요. 왜냐면은 남돌비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자차를 몰고 가기 때문에 주차비가 무료거든요. 이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남돌비를 선호한다고 많이 말씀드렸고, 일단 뭐 화면비 같은 경우 이번 타이타닉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2.39대 1이에요. 시네마스코프 비율이라고 하죠. 이거는 제가 조금 지우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돌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2.39대 1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유일하게 가진 돌비 시네마 5개 중에서 관이 코돌비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2.39대 1 시네마스코프, 요거는 코돌비고요.
나머지는 그럼 뭐냐? 1.85대 1이라는 비스타 비율입니다. 요거는 나머지 4군데 돌비가 다 비스타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네마스코프 영화를 코돌비가 아닌 관에서 보시면 아이씨 이거는 너무 기울었다 이거 인간적으로. 그걸 보시면은 이게 1.85대 1이겠죠? 블랙바가 생길 겁니다. 약간은 생길 건데 솔직히 화면비 안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뭐 몰라요. 이거 뭐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렇다는 거. 타이타닉 2.3분의 1이기 때문에 화면비만 봤을 때는 코돌비가 맞아요. 다른 돌비 가시면은 약간 블랙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하실 텐데 그럼 용화맥에서 보면은 화면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찾아본 결과 용화맥에서 보실 때는 용화맥은 1.43대 1이죠. 1.43대 1 비율의 영화를 보셔야 이게 다 찹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본 결과 IMAX에서는 1.78대 1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꽉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영화맥을 굳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 다 안 차는데 굳이 왜? IMAX 왜 갑니까? 큰 화면에서 영화를 보냐, 일부가 되냐. 영화가 일부가 되려고 보는 건데 어차피 다 안 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맥을 언제 가냐면은 1.43대 1이 다 차는 영화일 때 갑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IMAX 필름 카메라로 찍은 영화는 1.43대 1 비율로 제공이 됩니다. 올해 어떤 영화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어떤 영화 개봉하죠? 오펜하이머입니다. 논란 영화, 논란 하면 뭡니까? 필름, 아날로그, IMAX 카메라, 필름 IMAX 카메라 매니아 아닙니까 그 아저씨. 논란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제가 오펜하이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 영화관에서 보겠지만 다 안 차는데 굳이? 그리고 뭐 내가 돌비에서 보고 싶은데 돌비에서 안 틀어준다. 그러면 뭐 용화맥 가는 거죠. 딱 전 두 가지 종류의 경우에만 용화맥을 갑니다. 아무튼 남돌비의 메리트는 넓어서 쾌적한 상영관, 그리고 코돌비는 단차가 있잖아요. 그거 개조한 거라서 단차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스크린이잖아요. 이게 남돌비 스크린이 제가 알기로는 그 월드와이드 기준으로도 돌비 시네마 중에서도 상당히 스크린이 큰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블랙바가 생긴다는 거, 솔직히 사운드는 좀 비등비등해요. 제가 앞서 말씀했지만 잣대가 출력, 의자 관통, 발바닥 이렇게인데 출력은 사실 남돌비가 좋고요. 효과음은 코돌비가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탑건 매버릭 기준으로 하면은 그 플레이어 뚱뚱뚱뚱뚱 하면 가잖아요. 뚱뚱뚱뚱뚱 칩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남돌비에서 그 정도까지 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지. 그리고 뭐 추가로 지방 돌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탑건 매버릭 때 전국을 다 돌긴 했어요. 5군데에서 다 안돌비만 제가 그 당시에 매버릭이 끝나서 그 당시 한산을 봤었는데 안돌비 괜찮습니다. 상영관도 쾌적한 편이고 영상 사운드 다 괜찮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대전 대구 남는데 대구가 가장 늦게 생겼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대전이 더 좋았어요, 저는. 일단은 대전 그 현대 건물에 있나? 아무튼 대전은 일단 되게 깔끔해요. 로비 자체도 되게 무슨 연남동, 뭐 한남동에 있는 카페처럼 되게 까리하게 해놨고 되게 쾌적하고, 상영관 경험도 사운드, 영상 다, 대구가 그 당시에 영상기를 하나 듀얼인데 하나를 꺼서 2K로 상영을 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구보단 대전이 조금 더 환경적인 부분이나 상영관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나 그 두 가지가 조금 대전이 더 나았다. 그래서 결론은 뭐 어쨌든 타이타닉 돌비 시네마에서 보시라는 건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냥 느끼는 거는 돌비 시네마가 IMAX에 비해서 좀 기술적으로 좀 많이 앞서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IMAX가 약간 좀 보편화, 뭐 다양한 포맷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할 때 돌비 시네마는 반대로 조금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되게 조금 집중을 한 느낌을 받아요. 물론 IMAX가 이제 기술적으로 뭐 더 노력을 해서 앞선다 그러면은 IMAX에서 뭐 보세요 하는 영상도 저는 만들 의향이 매우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차별하고 싶지 않아요. 돌비 시네마가 무조건 옳다, 뭐 돌비 쳐돌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또 아니에요. 오펜하이머 영화맥에서 봐야 되는 영화라니까. 그러니까 영화에 따라서 맞는 포맷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기왕이면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은 시간을 쓰는 건 사실 동일하잖아요. 물론 뭐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추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마음 먹고 왔다 갔다 시간 쓰는 거 한 돈 10,000원 더 내고 특별관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게다가 돌비가 IMAX보다 싸죠. 뭐 물론 뭐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건 중요하죠. 뭐 누가 보여준대 영화맥에서
뭐 이건 타이타닉 저라도 보러 갑니다. 또는 뭐 내가 용산에 살아 그럼 용암에 가세요. 뭐 굳이 뭐 남양주는 차 없으면 진짜 가기 힘들거든요. 아무튼 사골타닉 이라는 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돌비 시네마에서 이번에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어쨌든 극장에서 안 보셨거나 기억 안 나잖아요. 저 기억 안 나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되게 새로울 것 같아. 테크니컬적으로도 상당히 새롭지만 그냥 영화 자체 되게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돌비 시네마를 가시면 베스트겠습니다만 좀 여건이 좀 힘드시면은 일반관 그냥 동네에서 가장 큰 관이라도 가서 보셔라. 5년을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타이타닉 3D로 재개봉했을 때도 3D가 그때 잘 나가서 사실 3D로 이렇게 따다닥 해서 나온 것처럼 지금 이 4K HFR HDR 3D라는 포맷이 지금 극장에서 틀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스펙이기 때문에 아바타 2를 개봉하면서 타이타닉도 이렇게 같이 3D 붐일 때 3D 버전으로 개봉해본 거고, 4K HDR, HFR, 3D 스펙이 붐이 지금 가장 고도화된 스펙이다 보니까 그 스펙으로도 타이타닉이 나온 거니까 이 정도로 진일보된 스펙이 또 나와야만 타이타닉이 또 나올 거예요. 아니면 30주년 5년 후야. 그리고 요거 되게 여담인데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타이타닉을 보시고 나서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는 화내는 우리 리오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 장면이 정확히 나옵니다. 둘이 대파 싸우거든요. 타이타닉 커플의 현실 부부, 리얼 부부 버전이기 때문에 타이타닉 보신 분들, 그리고 레볼루셔너리 로드를 아직 안 봤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타이타닉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하루도 행크 버커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